네, 안녕하세요. 엘란 비탈 박성욱 작가입니다. 자, 지난 5월 15일 남산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인물 촬영 수업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장소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장소가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우리가 저 반대편에 있었죠? 반대편에서 인물을 보게 되면 인물은 태양을 직접 보기 때문에 눈이 부시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촬영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빛과 공간을 활용할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오히려 모델을 저쪽에 앉힌 다음 우리는 돌아서 나왔죠. 돌아서 나와서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를 이용하면서 공간감을 줬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여기 아래쪽에 이 공간, 그렇죠? 이 공간들을 좀 더 활용하면 공간감이 있는, 입체감이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넓게 촬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넓게 촬영한 상태에서 일단 제가 보정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뭐 촬영할 때 내가 이렇게 좁게 촬영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 렌즈의 한계 때문에 좁게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냥 넓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인물이 역광을 받았는데 이 앞쪽에 반짝반짝하는 이 마루의 빛 때문에 얼굴이 밝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마룻바닥이 갈색이다 보니까 얼굴에 갈색이 이렇게 묻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열기해서 포토샵 본판에서 불러오고요. 자, 포토샵 본판에서 일단 불러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여기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시면 똑같이 방금 보셨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나오죠? 근데 문제는 포토샵 본판에서는 여기에 크롭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크롭을 하시기 위해서는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포토샵 본판에서 불러온 필터 본판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크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과 똑같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포토샵에서는 크롭 도구 여기 있습니다. 자, 크롭, 그쵸, 자르기 도구 여기서 이렇게 크롭을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뭐 크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뭐 브릿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제 워크플로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는데 포토샵 월정액 뭐 12,000원인가 내시죠? 그걸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브릿지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저는 브릿지에서 보통 제 워크플로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브릿지에서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고요. 여기는 뭡니까? 크롭이 있죠. 아까 포토샵 본판에서 카메라 로우를 불러오면 없지만 여기서 카메라 로우 크롭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크롭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촬영을 넓게 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크롭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저는 여기 하늘을 빼려고 했다는 점, 촬영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늘을 빼면 뺄수록 더 좋은 사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경우에 여기 바닥의 질감이 너무 밝아서 하얗게 날아갔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은 밝은 영역이 됩니다. 자, 밝은 영역을 낮춰 볼게요. 낮추니까 밝은 영역 낮추니까 여기 날아갔던 부분, 그렇죠? 하늘 부분이라든지 마룻바닥의 질감 이런 부분이 살아나죠. 그리고 여기 문의 창호지도 잘 보세요. 하얗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낮추면 여기 창호지에 붙은 이 문살의 문양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뭐 괜찮지만 인물의 얼굴이 좀 약간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반질반질해 보이는 것도 있고 채도도 높죠. 왜냐하면 마룻바닥에 이 반사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포토샵 업데이트판에서 하는 거니까 자, K 단축키 K를 누르고요. K를 누르고 노출을 한 스텝 정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물만 이렇게 밝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물의 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 편집으로 갑니다. 편집 가서 여기 보시면 HSL이라는 색상 혼합이 있고요. 자 인물의 얼굴은 주로 채도 주황 계열에 해당됩니다. 채도 주황 계열을 낮춰주면 자 보세요. 낮춰주니까 인물에 아까 갈색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더 세부적인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좌는 포토샵 강좌는 아니니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다. 아 이렇게 어쨌든 해결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포토샵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번 기회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이렇게 하는 포토샵 강좌가 있어요. 온라인 강좌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뭐 처음에 이제 보정에 포토샵 포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 강좌를 듣고 자신감을 얻은 그런 강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진 촬영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보정을 하니까 좀 낫죠. 근데 나는 원본 자체를 잘 찍고 싶다. 보정은 거의 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본 자체를 잘 찍으시면 되고요. 어려운 빛이 아니라 쉬운 빛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소를 옮겼죠. 여기서 처음 아까 이렇게 하나 촬영했고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역광을 이용했고 인물의 얼굴은 반사광과 함께 보정을 통해서 좀 밝혔다. 이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보정을 잘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원본 자체로도 괜찮습니다. 인물이 좀 어둡고 채도만 진할 뿐이지 원본 자체로도 괜찮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옆으로 살짝 더 옮겼어요. 자 아까는 완전한 역광을 썼고요. 여기서는 반역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역광이 인물의 바로 뒤에서 들어오는 역광이 아니라 왼쪽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역광이었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역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얼굴에 이렇게 림라이트, 즉 인물의 얼굴에 타고 흐르는 빛, 이걸 활용해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근데 빛만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만 하시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뭐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도 넣었고요. 여기 보이는 여기 청사초롱이 딱딱딱딱 리듬감을 가지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설명드린 게 내가 몇 발자국 왼쪽 오른쪽 몇 발자국도 아닙니다.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여기 청사초롱이나 기둥의 간격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느낌이 나는 거였죠. 어쨌든 이러한 느낌이 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쉬운 원본은 요 정도 사진의 원본이 쉬운 원본이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셔야 돼요. 좀 어둡게 촬영하면 이렇게 빛이 타고 오르는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장소는 정면 사진을 찍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면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정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빛이 타고 오르는 느낌, 그렇죠? 빛이 타고 오르는 느낌의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면을 찍어야 되는 그러한 빛이 있고 어떤 경우는 측면이라든지 그쵸 반측면을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여기 장독대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장독대에 있는 이 뚜껑이 반사광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좀 무거웠어요. 이게 무거워 가지고 모델 얼굴에 충분히 반사광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 환경에서 이런 반사광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짝 밋밋합니다. 그쵸? 장독대는 있는데 뒤에는 풀 배경이에요. 물론 풀 배경도 충분히 배경으로서 좋은 역할도 하지만 자 이렇게 내가 프레이밍을 한 상태에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찾죠? 하늘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물론 하늘에 구름이 드라마틱하게 있고 하면 하늘을 과감하게 프레이밍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 하늘이 그렇게 예쁜 하늘이 아니었죠. 그쵸?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역광에서 하늘은 절대로 파랗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여기 있는 건축물을 부각시키고 하늘을 최소화했지 이 정도로 저는 프레이밍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쵸? 훨씬 더 장독대도 많아 보이고 뒤에 있는 이 건축물까지가 나오니까 단순한 사진보다 좀 더 입체감을 가진 그런 사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 태양을 걸고 찍기도 하셨어요. 태양을 걸고 살짝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만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사진도 있지만, 자, 가로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하면 되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가로가 더 나은 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는가 하면 기억나시나요? 자, 역광은 어디 있었어요? 저 뒤쪽에서 역광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굳이 모델을 역광에 넣지 않고 그늘 속에 넣었습니다. 그늘 속에 넣으면 좀 더 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긴 해요. 다만 빛의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죠. 자, 노출차가 꽤 심했습니다. 노출차가 심했고요. 하늘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물론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촬영하실 때 이 발 아래쪽 공간도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끊어서 촬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넉넉하게 촬영하고, 근데 넉넉하게 촬영하면 사진이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넉넉하게 촬영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크롭 도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줄여주시는 그런 보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발 아래 공간이 필요한데 발 아래 공간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찍으시고, 물론 뭐 촬영하시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크롭 안 하더라도 내가 발 아래 공간 정확하게 두고 촬영할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촬영하고 크롭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이 하늘 뭐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공간이 많을수록 사진에는 힘이 빠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노출차가 심한 부분이죠. 밝아서 날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사진 찍어야지 보정이 필요 없는 사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찍는 거죠. 그렇죠? 더 타이트하게 찍는 거야. 더 타이트하게 찍으면, 자, 타이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배경을 많이 넣어서 찍는 것보다 일부만 넣어서 찍는 거죠. 충분히 한옥마을의 느낌 그대로 나고 있죠. 이 돌담부터 기와 뒤에 있는 이 기와까지. 자,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했는데 좀 심심하다, 공간을 나는 좀 더 입체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공간, 그쵸? 오른쪽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넣어서 찍으시면 좀 더 입체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물론 역광에 넣게 되면, 그쵸? 역광에 넣게 되면 모델은 더 빛나게 됩니다. 지금 보셨죠? 아까 그늘보다 그쵸? 역광에 넣었을 때 훨씬 더 찬란하게 보이게 되는데, 왜 역광에 넣지 않냐? 역광에 넣고 찍으면 찬란한 느낌 나는데 이제 고작 이런 공간들만 있는 거예요. 뒷 배경, 그쵸? 자, 이 배경과, 그쵸? 이 배경, 자, 빛은 어디가 좋아요? 이 빛이 좋은데 공간은 이쪽 공간이 좋았던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진가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의 이 양념 같은 느낌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빛의 양념은 좀 빼더라도 공간을 활용하느냐. 물론 두 가지가 다 받쳐주면 좋습니다. 공간도 좋고 빛도 좋고. 그런 공간은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고요. 같은 장소라도 계속 빛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빛의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역광, 빛은 좋은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재미를 넣기 위해서 뭐 대략 이런 식의 촬영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어서 좀 더 재미를 표현한 사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마찬가지죠. 뒷 배경이 어둡고요. 빛은 오른쪽에서 들어오니까 역시 얼굴에 림라이트가 생깁니다. 타고 흐르는 빛, 그쵸? 자, 이 상황도 정면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빛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옆을 보게 하고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빛,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좋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저쪽 맞은편에서 이렇게 기와를 두고 찍으면 파파라치 컷도 찍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이 빛도 그렇게 좋은 빛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빛을 자꾸 림라이트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고급적인 빗이에요. 그렇죠? 고급적인 빗이고요. 이때 이제 수직 수평을 맞추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막 찍다 보면. 그래서 찍으시다가 자꾸 생각나면 수직 수평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직 수평을 맞추는 방법도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춰서 내가 다 찍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찍으시면서 맞춰 나가는 방법. 자, 그리고 이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제가 지금 이날 봤더니 픽처 스타일을 표준을 두지 않고 다른 걸 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픽처 스타일에서 촬영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과도하게 날아가게 돼요. 빛을 받으면 이 부분이 과도하게 날아가서 정보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려고 내가 어둡게 찍으면 인물도 어둡게 나오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반만 쪼개서 찍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쵸? 이 공간에서 차라리 인물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반만 쪼개서, 어쨌든 뭐 여기 벽의 느낌도 있고 기와의 느낌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설명하다 보면 제가 못 찍어서. 자, 그리고 이 공간 있죠? 제가 그랬죠. 여기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은 일단 나온다. 다만 밋밋할 뿐이다. 이게 평면적인 사진이죠. 입체가 전혀 없고 평면적인 사진. 하지만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느낌 있는 사진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찍는 뒤쪽은 하늘이었어요. 그냥 하늘이 열려 있었죠.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인물은, 이때 모델은 대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대기를 보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깔끔한 사진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순강에서 얼굴 정면에서 찍어도 괜찮은 장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되게 어려운 장소입니다. 자, 태양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모델은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늘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빛이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자, 이 빛은 무슨 빛인가 하면 사광입니다. 정면광이 아니라 살짝 사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있죠. 그쵸? 지금 보시면 이쪽은 밝고 이쪽이 어두워요. 그쵸? 그래서 모델 특성에 따라서, 사람 인물의 특성에 따라서 더 어울리는 빛이 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촬영에 많이 해보셔야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모델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빛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니까 빛이 내가 원하는 빛이 아니면 내가 이동을 합니다. 내가 이동해서 시선을 유도하면 또 다른 빛이 되죠. 이때는 측면광이 돼요. 제가 여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측면광이 되는데요. 인물의 대비를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모델은 역광이 더 어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광을 찍었고요. 자, 역광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 우리 공간을 보자 그랬죠. 자, 공간, 여기 나뭇잎,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한옥마을의 기와, 단순히 이렇게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기와 같은 걸 넣어서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나뭇잎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은 어떤 구도 역할을 할 거고요. 나뭇잎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날 찍어 보였을 때 나뭇잎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가 컨트롤하기 쉬운 역광이 됩니다. 아예 그냥 맨 하늘에 있는 역광보다는 나뭇잎을 거쳐 들어오는 역광이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쉬운 역광이 되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사이즈를 상당히 다양하게 찍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보통 찍을 때 멀중가중 이런 말을 쓰는데, 내가 이제 발로 이동하는 경우에 일단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찍고 또 물러나서 찍고 다시 한번 가까이 찍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렌즈가 내가 줌 렌즈면 빠르게 바꿀 수 있는데, 표준 줌 렌즈 있죠. 2470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듭니다. 렌즈에 왜곡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망원 렌즈를 인물 사진에 또 찍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빠르게 멀중가중을 해서 다양한 구도로 찍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동하면 빛을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에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모델이 봐줘요. 그쵸? 그때 또 촬영하면 완전히 다른 빛,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빛으로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역광이었어요. 자, 이러한 어려운 역광. 근데 항상 사진이 밝고 환해야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 이때 빛은 여기 끝에서 있습니다. 끝. 이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촬영했다는 것도 자꾸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공간을 많이 했더니 이 부분이 날라가죠. 이렇게. 여기 공간도 필요 없고 여기 공간도 필요 없고 여기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찍으니까, 그렇죠? 찍으면서 수평도 맞춰주고 타이트하게 찍으니까 훨씬 더 나은 인물 사진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정을 통해서 얼굴 톤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원본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찍으면서 수직 수평도 맞춰가고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지금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태양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태양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촬영하는 날 각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물사진 수업할 때 이렇게 각이 좁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좀 각을 좁게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자, 이렇게 지금 태양의 위치를 보세요. 태양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그쵸? 태양의 위치가 이 건물 그리고 또는 건물 위쪽 구석에 있죠. 자, 이렇게 찍으시면 역광을 정말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쉽게 찍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날 많이 연습했던 기본적인 역광이고요. 내가 빛을 조미료를 넣듯이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다. 아니면 좀 덜 넣을 수도 있다. 이걸 그날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자, 빛을 내가 건물을 통해서 또는 어디요? 프레임 바깥에서 적절하게 넣으면서 요리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좀 어려운 촬영이었는데 일단 이 강한 태양을 인물 뒤에 먼저 놓고 초점 맞추는 거죠. 태양이 여기 있는 경우에 여기서 반짝반짝 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바보가 됩니다. 그렇죠? 초점도 못 맞추고. 자, 그런 경우에 카메라를 내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태양을 인물 뒤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인물의 눈동자에 못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강한 역광에서는. 그러면 이런 옷선이라든지 비녀 이런데 맞추고 찍으시면 분명히 초점이 맞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경우는 너무 f1.4 이렇게 심도를 얕게 하는 것보다 f4 정도로 하고 뭐 손가락에 맞춰도 돼요. 그러면 인물 전체에 초점이 맞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뒤에 강한 태양을 인물 뒤에 놓고 찍거나 아니면 여기 나무 뒤에 놓고 찍거나 해서 그 강도를 조절하면 쉽게 촬영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인물의 정면을 촬영하는 또 쉬운 방법. 자, 지금 인물은 직접적인 태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쉽게 촬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깔끔하게 촬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때도 이제 우리가 주의해 볼 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건물의 형태를 살릴까? 공간을 살릴까? 이 건물은 상당히 여기 단층이 되게 화려한 곳이었죠. 물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서 찍으면 이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데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풍경을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움직여 다니면서 이게 내가 몇 발자국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날 느끼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이 찍지는 못했어요. 각이 워낙 이날 좁은 것만 해서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게다가 뒷배경이 아직은 태양이 있으니까 여기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흐린 날은 오히려 이 장소가 좋을 겁니다. 흐린 날이라고 하더라도 빛은 이쪽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배우셨던 빛의 흐름, 타고 오르는 느낌, 여기도 정면이 아니에요. 정면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에서 타고 오르는 느낌으로 찍으시면 상당히 고급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였고요. 자, 제가 여기 생각보다 사진이 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밝게 찍으면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어디였죠? 그쵸? 모델은 역광을 받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안쪽이 닫힌 공간이었죠. 모델은 밝은 하늘, 대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그 누각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두운 누각. 그러다 보니까 뭐 밝게 찍으면 밝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카메라로 봤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보세요. 얼굴 안쪽이 어둡죠. 이렇게 바깥쪽은 빛을 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역광이더라도 모델은 대기를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도 오히려 이렇게 찍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얼굴이 밝게 안 나오고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빛에 타고 흐르는 느낌, 이 정도로 그냥 표현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역광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만날 수 있는, 정말 해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역광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광은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도 여기 기둥에 걸려서 들어와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둥에 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 노출 0.3밖에 안 올렸어요. 노출 0.3.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이렇게 밝게 역광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인 역광 사진에서는 여러분들 노출을 올려서 촬영해야지 밝게 나오겠지만, 이 경우는 그냥 찍으셔도 밝게 나오는 거야. 왜 그렇다고요? 강한 역광이 아니라 어딘가에 걸려서 들어오는 역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광이 인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보정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부드럽게 나왔죠. 자, 이날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움직이는 인물을 찍어야 될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카메라 초점 모드, 캐논 같은 경우는 AI 서버, 움직이는 피사체를 추적하는 모드죠. 니콘이나 소니 카메라인 경우에 AFC를 활용하시면 좋죠. 특히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AFC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소니는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연사 활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빠른 연사 하셔도 됩니다. 연사 보시면 H가 있고 H 플러스 있는데 H 플러스 하셔도 돼요. 화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의 빛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 빛 정말 상당히 고급적인 빛입니다. 고급적인 빛,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가 지는 순간에 이 역광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촬영에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뒷 배경이 어두워야 된다. 자, 배경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숲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무 아니면 건축물. 어쨌든 배경이 이렇게 밝은 배경이 많으면 안 되고요. 어두운 배경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역광사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인물사진 보정법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후보전 관심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정 강좌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정 배우셔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고요. 근데 지금 보셨죠? 원본이라니까요. 그쵸? 충분히 원본으로도 잘 찍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고 공간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 요것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라딘 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